의사들은 왜 그렇게 따져요? 남들이 하지 않은 공부를 했고 내 인생이 이왕이면. 근데 어머님은 근데 왜 의사를 따지시는데요? 어머님 아드님이 만약에 의사여도 어머님 따님의 스펙을 소개받으시겠냐? 아니면 10살 어리고 집회 갈 수 있는 여자를 소개받으시겠냐? 여자는 성격이 중요하죠 라면서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조금 오랜만에 이렇게 좀 열이 뻗친 케이스가 있었어요. 오랜만이에요. 항상 그러고 있지만 더 열이 뻗친 케이스. 이제 어머님하고 따님이 두 분이 상담을 왔는데 어머님이 전문직 남자분을 되게 원하는 어머님이에요. 따님 스펙이 좋았나 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랬으면 열이 뻗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나는 전문직 사회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제가 또 팩폭을 해드렸는데 제가 영상에서 매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려도 그래도 이거를 놓지 못해서 저한테 오셔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전문직 정도면은 나이대 스펙은 뭐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돼. 나는 지방대 갈 실력밖에 안 되는데 자꾸 나한테 서울대 보였네 달래. 이거랑 똑같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신 여성분들이 꼭 봐야 될 영상이에요. 이 여자분의 스펙입니다. 나이는 35, 외모 무지 평범, 직업은 중소기업이고요. 학교는 지방 소재 4년제, 연봉 4천, 모아둔 돈 1억, 부모님 노후는 되어 있음. 딱 들었을 때 이 여자 어때요? 모은 돈 많은 거 외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은 돈이 많은 것도 사실 아니야. 더 모아놓으신 여성분들도 있어요. 많이 모으긴 했지만 많은 편은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어머님이 따님을 딱 모시고 왔는데 제발 예쁘길 바래라 라고 했는데 아니야. 너무 평범해. 그냥 그 나이대로 딱 보였고 뭐 성격이 밝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그냥 무난하셨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그래. 우리 딸이 어릴 때 파라군에서 자랐고 지금 내가 경기도 쪽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쪽 동네 친구들을 만나길 희망한다. 과거잖아 과거. 지금도 뭐 이쪽에 거주를 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었다. 그래 어머니 그것까지는 제가 오케이 했죠.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전문직 의사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따님이 재혼 의사를 보신다고 해도 저는 소개할 자신이 없고 의사 자체가 안 된다. 왜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요새 저희가 유튜브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분들 최소 나이가 21살이에요. 제가 저번에 그 고등학생들 문자 온 거 톡 온 거 보내드렸죠. 그렇듯이 장난 아니야. 요새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본인 인생 계획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21살 그리고 24, 5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진짜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쪽 이용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도 의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회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한 어머니 왈 내가 전문직 사이였는데 전문직 되려면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 내가 그냥 예단금 한 10억 줄 테니까 그냥 해주시고 우리 딸 앞으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으니까 그 결혼하면 거기서 살고 살다 보면 내가 그 명의 돌려줄게요. 그럼 봐봐. 우리가 소개할 때 본인들이 의사야. 누구누구님이시고요. 이분 결혼해서 요거 지원 가능하시고 예단금 10억 가능하시답니다. 이런 사람과 이분 이렇게 35살이시고 중소기업이시고 연봉 4천이시고 부모님 노후되어 있어요. 누구 만날 거야? 맞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 말이 이거야. 의사들은 왜 그렇게 따져요? 내가 그래서 어머니 남들이 하지 않은 공부를 했고 그만큼 시간을 많이 쏟았고 내 인생이 이왕이면 경제력 있는 여자 만나고 싶은데 어머님은 근데 왜 의사를 따지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어머님을 설득했는데 안 돼서 그럼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어머니 그러면 재혼 의사를 한번 보자. 안 된다 그러지 당연히 어머니가 재혼 의사도. 우리 딸이 초혼인데. 그러면은 50대 전문직 남도 있다. 이제 그랬더니 우리 딸을 뭘로 보고 50대 주냐. 그래서 이게 조율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되게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퍽퍽을 했죠. 어머님 아드님이 만약에 의사여도 어머님 따님의 스펙을 소개받으시겠냐? 아니면 10살 어리고 집회 갈 수 있는 여자를 소개받으시겠냐? 여자는 성격이 중요하죠. 라면서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현실 부정이야. 떼쓰는 거야. 저한테 오셔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냥 일어나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제가 소개하는 남자를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 저한테 떼 부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어머니 이거 또 하시다가 뭐 전문직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못한다. 그럼 얘기하셔라 그랬더니 아니 저를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바꿔서 소개를 했어요. 어머님이 의사 사이를 얻고 싶었던 이유는 그거야. 경제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경제력이 조금 괜찮은 남자분들로 의사가 아닌 분을 소개하겠다라고 해서 소개한 첫 번째 남성분입니다. 남자분 나이는 조금 많았어요. 차이가 났어요. 나이는 43살. 키는 171, 직업은 대기업 과장, 연봉은 1억 초반이고요. 이분은 거의 모태솔로예요. 제가 일부러 모태솔로 같은 남자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모아놓은 돈은 2억이 조금 넘었고요.
있고요. 학력은 인서울 4년제 대학 명문대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스펙이 너무 좋은데요. 스펙 좋죠. 스펙이 좋은 못쏠라. 일부러 이런 분을 해드렸어. 왜냐면 어머님이 스펙을 원하시니까.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여자 만나는 센스가 있거나 좀 많이 만나봤던 남자분은 분명히 이 여자분을 선택하지 않을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조율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만났는데 남자분이 여자를 깠습니다. 아, 눈 낮췄는데도 까인 거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제 여자분이 나이 들어 보인대. 그러니까 나이는 괜찮대. 나이는 나쁘지 않은데 사진을 보더니 나이 들어 보여요. 아줌마 같아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 남자분이 외모를 좀 보셨어요. 두 번째가 말이 안 통했대. 좀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여자분이 못 알아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좀 자기는 여자가 책을 많이 안 읽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남자분이 또 이렇게 뇌생녀를 좋아하셔서 배운 남자잖아. 그게 느껴져요. 느껴지죠. 얘기하다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결정적인 건 뭐 나이에 비해 너무 철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여자분이 앞에서 내가 눈을 낮춘 거다 이 정도면 뭐 이런 좀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예의가 없는 건 눈치코태기가 없는 거죠. 남자가 아무리 못소린 거지 사리 분별 못하는 남자가 아니거든. 똑똑한 남자야. 대교 가장인데 그래도. 근데 그 남자분이 그걸 딱 캐치를 했더라고. 아, 저 여자 아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여자분은 또 남자를 되게 마음에 들어 했어요. 어머니한테 따님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소개를 했는데 남자분이 의외로 거절을 준다. 충격 먹었지 여자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후에 비슷한 대기업이나 또 공기업의 나이가 차이가 좀 있는 분들을 소개했는데 매번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똑같은 후기가 뭐였냐면 대화가 안 된다가 제일 많았어. 좀 배운 남자들을 소개를 해주다 보니 남자분들이 이게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나이 들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여자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너의 상황이다. 이제 조금 스펙을 낮춰서 제가 소개를 했죠. 울고 나갔을 것 같은데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결혼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36 곧 앞두고 있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소개한 남자입니다. 이 남자분은 나이 차이는 이제 얼마 안 나는 분. 39. 키는 178. 직업은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시고요. 연봉은 6천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방의 국립대 졸업이시고요. 모아둔 돈은 1억이 조금 넘으셨어요. 이 친구는 그래도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부모님 노후도 뭐 적당히 되어 있는 정도? 진짜 무난해. 본인보다 연봉이 좀 높고, 그죠? 학력도 좀 높고. 그러니까 정말 본인보다 조금 높은 사람을 해주다 보니 두 분이 또 마음에 서로 들어 하더라고, 또 신기하게. 어머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머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 근데 따님이 좋다 하니 어떡해요. 나이 들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서로 교제 중이세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반대로 남자는 왜 이 여자와 결혼 결심한 건지.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보다 스펙이 또 높은 여자는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스펙이 높은 여자를 한번 만났는데 자기가 너무 맞출 게 많더래. 그래서 본인보다 조금 스펙이 좀 낮으면서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를 원했는데 바로 그분이 이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본 거지. 이 친구가 버는 수익, 자기가 버는 수익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결혼했을 때 생활하는 거, 부모님의 환경이라든가 둘 다 노후는 되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본인 집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생활할 때 나랑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모든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두 분은 지금 결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안 되는 건 안 돼요. 내가 뭐 어느 정도 뭐 고대, 연대 갈 실력이 되면서 서울대를 가는 걸 원해야지. 그 실력이 안 되는데 자꾸 서울대를 보내달라고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여자분은 못 만나 의사를. 의사가 안 만나준다고. 현실적이야. 안 되는 걸 막 된다라고 헛바람을 막 일으켜서 신데렐라를 만들어준다. 아,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의사 해드릴게요. 3천만 원 내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결혼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상황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소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분은 고집과 생각을 바꾼 거야. 근데 어머님이 되게 힘들었어. 차라리 여자분이 언니 저 안 되는 거 알면 제가 그냥 저는 현실에 맞게 갈게요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머님과 따님 두 분 다 됐어요. 저희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시면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엄마가 딸의 결혼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더 딸을 부추긴다니까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객관화가 안 되고 꿈속에 살잖아요. 그럼 평생 못해요.
대표님, 네. 자식들 결혼 망치는 극성 어머님 예전에 영상 찍었잖아요. 네네. 그럼 반대로 아버님 그런 사례 없어요? 아, 있죠. 왜 없어요? 많죠. 기억나는 사례가 있는데 오늘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아버님의 아드님의 스펙입니다. 나이는 남자분 39, 키는 181, 거주는 경기도였고요. 학력은 지방 사립 4년제, 직업은 7급 공무원, 9급 출신이었는데 7급으로 올라간 거죠. 연봉은 3천 중반대였고요. 자산은 3천,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이 3천이란 얘기예요. 부모님 노후 대비 자가 아파트 보유되어 있어서 거의 되어 있으시고요. 성격은 소심하고 약간의 모태솔로 기질이 있는 아드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앞두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셔서 오신 거야. 자제분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아드님이 두 분이 오셨고 저희가 상담을 했는데 나이 39 먹고 네네. 같이 결정 거기도 해요. 많아요, 은근히. 엄마, 아빠, 뭐 딸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은근히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원하는 며느리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원하는 며느리감 첫 번째 나이는요 30대 초반 32까지만 보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학력은 인서울 4년제, 직업은 교사 또는 대기업 또는 전문직, 뭐 의사도 좋고요, 변호사도 좋고요, 법 쪽에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산은 한 1억 이상 모아놓은 여자로, 그리고 이제 직장만도 반반 정도 해올 수 있는 여자를 원하십니다. 피디님들 이런 영상 많이 찍어봤잖아요. 어때요?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스펙이면 거의 육각형 여자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아버님만 모르실까요? 아버님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였냐면 아버님이 우리 아들은 키가 크잖아. 대표님이 영상 보니까 남자가 키가 크면 뭐 훌륭하다고 점수 많이 줄 거라고 해서 맞아요. 큰 키 무조건 뭐 점수 많이 드릴 수 있죠. 이거는. 두 번째 안정적인 직업. 이것도 좋아요. 왜냐면 7급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죠. 세 번째 머리가 좋다. 중학교 때 반에서 뭐 2등 안에 들었다. 성적표를 갖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학력은 지방 4년제. 그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어서 뭐 모범생 수상을 타고 그런 건 아무 필요가 없거든.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우리 아버님은 내 아들로만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안정적이니 공무원 교사도 해주고 의사나 변호사 며느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자 의사분이 이 남자분을 과연 만날까요? 혹시 외모가 잘생겼나요? 아니요. 왜냐면 이분을 제가 실제로 뵀는데 못소리다 보니 본인을 꾸미는 건 꽝이고요. 그냥 키만 컸어요. 조금 나이에 비해서 많게는 5살까지도 많아 보이는 얼굴에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그리고 뭐 옷이나 이런 패션 센스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진짜 모태솔로 같은 느낌이 조금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얘기를 했지. 아버님, 제가 어떻게 교사나 공무원 정도 여성은 어떻게든 소개를 해보겠지만 매번 교사나 공무원을 소개할 수는 없다. 여자 교사분들은 보는 눈이 더 높다. 근데 아버님, 아드님이 직업은 좋긴 하지만 모아둔 돈이 너무 없다. 그리고 학력적인 부분도 아버님이 원하시는 인서울 4년제 여자들은 이 학력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좀 다양하게 열어놓고 중소기업부터 해서 다양하게 보셔라 라고 제안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님, 의사 며느리 보시고 싶으시면 솔직히 뭐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하시나요? 집을 팔아야 된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근데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조금 아버님이 뭘 몰라서 계속 좀 우기시는 느낌? 그래서 아버님이 왜 이렇게 눈이 높은가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아버님이 예전에 전직 대기업 부장 출신이신 거야. 그래서 그 회사 내에 비슷한 직급의 사람들의 결혼식을 가서 보면 거기에 자제분들이 웬만큼 의사나 변호사나 5급 공무원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 자제분들이 이분도 그렇게 스펙이 높아져 있는 거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아버님, 그러면 아버님하고 비슷한 그 대기업 부장님들의 아드님과 따님들은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었나요? 했더니 뭐 의사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였다. 7급 공무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본인의 아들의 위치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 다른 부장님들의 아들의 기준에 서서, 근데 그 아들들은 의사고 변호사고 그리고 뭐 사업해서 돈도 많고 이런 분들이잖아. 근데 아드님은 39에 모아놓은 게 3천밖에 없어요. 이분의 장점은 그냥 큰 키와 직업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이 조율도 너무 적게 하고요. 근데 아드님은 관리가 또 안 되어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냥 팩폭을 그냥 시원하게 다 해드렸죠. 외모 안 돼요. 성향도 안 돼요. 단 아버님이 원하시는, 그러면 공무원이나 교사분은 제가 소개를
소개를 몇 분 해볼게요. 라고 해서 진행을 시작하셔서 제가 이제 대기업, 공기업 쪽 여성분들을 제가 해드렸는데 이분들의 이 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 남자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외모적으로는 너무 나이 들어 보여요. 너무 숫기가 없어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어요. 답답해 보였어요. 이런 후기들이 있어서 이거를 그냥 모조리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이 이상형의 며느리감들은 아버님의 아드님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떡할까요? 아버님이 한 5명한테 그런 후기를 받으시니 어떻겠어요? 한두 번은 뭐라 그러셨냐면 그 여자들이 이상한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한 5번 정도 만남을 해드리니 아버님도 이제 인정을 하시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딱 쐐기를 박았어요. 봐보세요, 아버님. 아버님 소개해드린 이 여성분은 나이도 30살에 대기업 다니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10몇 억짜리 집이 있는 여자예요. 아버님 따님이 이런 여자분이라면 아버님도 오케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스펙이 더 좋은 전문직의 남자를 만나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버님이 그제서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자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현실적인 여성분을 소개했습니다. 사상 개조해줬네요. 네, 힘들었어요. 몇 개월 걸렸죠?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해준 녀석입니다. 여기서 아버님이 나이를 조율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신 원하시는 공무원 여성분을 소개했어요. 여성분의 나이는 36, 키는 157, 거주는 경기도고요. 학력은 전문대졸, 직업은 9급 공무원입니다. 연봉은 아까 남자분하고 비슷하네요. 3천 중반대. 그다음 자산은 7천만 원. 남자보다 더 모아놨어. 여자가 36인데. 부모님 노후가 되어 있고요. 이분은 정말 싹싹한 성격이야. 왜냐면 남자분이 소심하잖아. 그래서 여자분이 좀 적극적이고 일부러 싹싹한 분을 해드렸죠. 처음에는 초대졸이다, 나이가 많다 하더니 아드님이 여자한테 푹 빠지다 보니 아버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여자분이 적극적이다 보니 남자분은 그래도 말을 또 잘 들어주는 편일 거 아니야. 못소리니까. 그렇게 해서 한 8개월 연애하시고요. 두 분 결혼하셨습니다. 근데 대표님 두 분이 보면 이렇게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결혼을 어떻게 하게 돼요? 이분들은 둘 다 공무원이잖아. 각자 근무지의 중간쯤에 공무원 아파트에 대한 입주 계획이 또 있으셨어요. 그래서 또 알뜰하게 그렇게 집을 구하셨고 출산은 한 명만 계획을 하시더라고. 시험관으로. 여자분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계획이 일치했기 때문에 결혼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버님이 계속해서 우기셨다면 우리 아드님이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겠지. 결혼정보회사를.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객관화와 자기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조율을 안 해주면요. 50, 60 먹어서도 결혼 못해요. 실은 이게 제가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여자 측의 집에서도 남자분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도 많지. 9살. 모아놓은 것도 없지. 근데 이제 제가 따님을 알고 또 어머님을 아니까 남자가 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그거 하나만 봐라 라고 해서 그렇게 만남을 제가 추진을 한 거예요. 만나보니까 이제 여자분도 남자가 착하니까 일단 적어도 바람 피고 속 썩일 남자는 아니니까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여자분이 현명한 거죠. 그 여자 공무원 같은 공무원 안 본다고 하셨잖아요. 뭐 내려놨네요, 여자분. 여자가 나이가 적지 않았잖아. 이 여자분은 뭐 소개팅 안 했겠어요? 별의별 남자 다 소개팅 해봤겠지? 여자 입장에서 타협을 한 거네. 여자는 안정적이고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남자면 된다고 했어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됐죠. 댓글들 보거나 아니면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남자분들이 그래요. 누나 저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돈 없는 남자 다 결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예요. 자기한테 맞는 여자가 반드시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이 힘들다 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힘든 거지 안 된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역지사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스펙이 만약에 나의 딸이었다면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을 소개를 내가 해줄까? 그랬을 때 기분 나쁘지 않고 그래 소개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신다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이걸 참고하셔서 좀 현실적으로 조율을 하시길 바라요.